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년도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 보행거리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거 너무 자주 나오고 있는 문제이죠. 소형은 우리 20m, 대형은 조금 더 멀리까지 우리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를 더 둡니다. 30m 이내여야 돼서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2번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는 우리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명령 위반했을 때, 그리고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인명구조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으면 괘씸해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냈었죠. 그런데 불을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 강제 처분을 막 방해했어요. 막 불이 번질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두면은 그런 강제 처분에 대해서 방해합니다 라고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이고요. 3번에 대해서 3년 이하의 벌금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는 거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 꼭 3년 이하의 기준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3번입니다. 간이 소화 용구를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졸식, 투척용 소화기구, 팽창질석, 팽창진주압, 마른 모래 이 세 가지는 건조사라는 소화가 가능합니다. 약간 질식하게 하는 거죠. 건조하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간이 소화 용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많이 비교하는 거 특급이랑 1급 많이 비교하고 있죠. 특급이랑 1급 많이 비교하고 있고요. 특급이랑 1급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50층, 30층, 30층, 11층이 되고 아파트이고 아파트 아니고 아파트이고 아파트 아니고 지하층 안 포함하고 지하층 혼자 포함하고 지하층 안 포함하고 지하층 안 포함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1급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준이 연면적 15,000m² 넘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가연성 가스가 1000톤 이상 저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특급은 연면적 10만 m²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층수가 15층인 업무시설이에요. 층수가 15층이고 업무시설이니까 아파트가 아닌 여기 해당이 되겠죠. 특급은 30층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1급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연면적이 3만 m²인 빌딩이라고 했습니다. 연면적이 3만 m²인 빌딩인데 특급에 대해서는 10만부터 되기 때문에 맞게 되는 거죠. 높이가 130m인 상가 건물입니다. 우리 1층을 4m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은 아파트가 아니어야 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에 아파트가 아니니까 이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 친구 4 곱하면 44m 정도가 되겠는 거고요. 30층은 120m가 넘겠죠. 그런데 우리 130m이기 때문에 특급의 120m 기준을 넘어서 특급에 해당되지 1급에 해당되지는 않다. 그래서 정답 3번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3번임을 볼 수가 있고요. 특급과 1급에 대해서 우리 기준 정말 자주 비교해서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아파트인지 아파트 아닌지, 지하층 포함하는지 지하층 포함 안 하는지 꼭 봐주셔야 합니다. 5번입니다. 우리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할 거고요. 위험물에 관한 우리 자격증이 있으면 2급, 그리고 소방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해야지 2급이 됐었습니다. 1급은 우리 7년 이상이어야 했었고요. 특급은 우리 엄청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야 됐었죠. 20년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물 기능사, 산업기사, 그 다음에 기능장까지 해서 3개의 자격증에 대해서는 위험물에 대한 자격증 모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고요. 소방공무원 1년은 너무 애깁니다. 너무
애기예요. 거의 신입이라고 볼 수가 있죠. 1년 동안 우리 많은 걸 배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빠삭하게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건 3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고요. 1번 별표 쳐주세요. 우리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한해서 300세대마다 한 명씩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 선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우리 상시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24시간 동안 상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숙박시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안전관리 보조자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이다. 안 와도 되는 경우는 4번이다 라는 거고요. 1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300세대마다 한 명씩 우리 안전관리 보조자 선임해주고, 그런데 우리 24시간 동안 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계속 상주하고 있는데 굳이 안전관리 보조자까지 선임할 필요는 따로 없는 거죠. 7번입니다. 자체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의하여 자체 점검자의 자격이나 절차 및 방법 등을 달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점검 시 특급 1급은 연 1회만 실시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특급은 기준이 반기마다 반기 1회입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우리 점검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급은 반기 1회다. 근데 1급은 연 1회다 라는 기준 꼭 봐주세요.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꼭 봐주셔야 합니다. 8번입니다. 우리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물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제조 또는 가공 공정과 우리 현장에서 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눠서 방염 처리 볼 수가 있는 거죠.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 벽지류는 우리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해당이 되지 않고요. 블라인드 포함한다라는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꼭 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막이나 무대막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맞는 걸로요. 그다음에 소파나 의자도 우리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물품이다라는 거여서 틀린 것은 1번이고, 우리 2mm 이상의 현장이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방염 처리할 때 2mm 이상의 벽지류여야 합니다. 2mm 이상의 벽지류여야지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한 물품의 기준에 속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번입니다. 동파이염이 있어야 우리 1차 측과 2차 측 모두 다 물로 차 있는 거 뭐예요? 습식밖에 없죠. 정답 1번이고, 감지기 설치하지 않는다라고까지 같이 아시면 좋습니다. 10번입니다. 공기 중 산소는 우리 21% 정도 존재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11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포함해야 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전관리자 현황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누구누구누구씨 선임일은 언제 선임을 했고요. 그로부터 우리 2주 안에 선임 신고도 했습니다. 우리 안전관리 대상물은 우리 특급 1급, 2급 중에 특급이다, 1급이다 라는 거고요. 근무 위치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기에 대한 작업 같은 거 할 때 여기로서 알려주세요 라는 거고, 소방안전관리자 못 찾았어요. 그럼 연락처 남겨서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면 되는데, 우리 소방안전관리자가 어떤 자격증을 땄는지 그런 거는 우리 너무 개인적인 거죠. 그런 것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수료일자와 등급은 포함될 필요가 없어서 정답은 2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번입니다. 가연물이 산소 공급원과 만나서 빛과 열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반응이다. 연소하는 거죠. 우리 연소에 3요소 뭐가 있습니까? 가산점이다 라고 해서 가연물,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같이 봤었죠. 세 가지 요소는 가산점,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봤었고 우리 빛과 열을 발생시키는 산화반응이니까 당연히 연소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연소는 무슨 반응이랑 비슷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산화반응이랑 비슷합니다 라고 골라주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연소는 산화반응이랑 비슷합니다 라고도 같이 골라주세요. 13번입니다. 작동점검이나 종합점검 결과는 몇 년간 보관해야 합니까? 우리 서류는 웬만하면 별일 없으면 2년 보관해야 되겠죠. 14번입니다. 무창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창층이란 백화점과 같이 아무런 밖에도 잘 보이지 않는 건물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예 피난 통로나 피난 창문 같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무창층을 설치를 해서 피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를 무창층이라고 하고요. 개구부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돼야 하고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 이상 이하면은 덩치가 크신 분들은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 내부나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하며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야 합니다. 반대가 아니라 빈터를 향해야 한다라는 기준까지 모두 다 잘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 무창층은 어느 곳에서도 1번에서도 2번에서도 그 다음에 4번에서도 시험 문제 정답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1번, 2번, 4번 꼭 봐주셔야 하고요. 3번은 가끔 나옵니다. 15번입니다. 방화구획 단위는 11층 이상의 경우 바닥 면적 몇 미터 제곱 이내마다 구획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데 기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층보다 작다. 그 다음에 11층보다 이하네요. 10층 이하. 11층보다 높다라는 거고요. 10층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우리 바닥 면적 1000m 제곱마다 구획해줘야 되고 11층 이상은 우리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200m 제곱이다. 그런데 너무 많이 줄어서 좀 미안했는지 그런데 기준 하나 넣어줬어요. 만약에 너 불연재료 쓰잖아? 그러면 내가 반만 깎아줄게 라고 해서 500m 제곱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11층 이상이라고 했고 불연재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500m 제곱 이내다 라는 것 규격을 알 수 있어서 정답은 3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천장 부근에 축적된 과연성 가스가 착화돼서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플래시 오버 현상. 플래시 오버 현상은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너 뭔지 아니라고도 물어보기 때문에 플래시 오버의 뜻도 알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플래시 오버는 어느 단계에 생성이 되는가 라는 건데 성장기와 최성기 사이에 발생이 되는 거고요. 우리 주로 성장기에서 생성이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2번이다라는 거 고르면 됩니다. 17번입니다. 화재 분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우리 ABCD로 해서 일로 와요, 전 금방 가요 라고 같이 봤었고 K는 주방 화재라고 봤었죠. 그래서 각각 일반 화재, 유료 화재, 전기 화재, 금속 화재가 됩니다. B급 화재는 우리 석유류, 유료 화재를 말하는 거고요. C급은 전기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와 같은 걸 써줘서 질식 소화를 해줘야 효과적으로 불 잘 끕니다 라는 거죠. K급 화재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이고요. 식용유나 동식물류 같은 거 썼을 때 화재 발생하는 거고 비누화작용과 냉각작용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A급 화재는 목재 섬유와 같은 가열물에서 발생하는 일반 화재이고요. 연소 아무것도 제가 남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 종이만 태워도 바로 제가 남는데 일반 화재는 제가 남는 걸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남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가 남는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남는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됨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남는다 남지 않는다로 정답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제4류위험물은 유류의 공통적인 성질이 아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4류위험물은 우리 인화성 액체로 불리우고요. 인화성 액체라는 이름에 맞게 인화하기가 쉽습니다. 인화성 액체는 기름 생각하면 됐었고, 예를 들어 휘발유, 경유 이런 게 있었죠. 유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증기에 대한 겁니다. 유류의 증기에 대한 건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우리 공기보다 아래로 낮게 깔리는 현상이 있고, 공기와 혼합되면 연수 폭발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대부분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일반 기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름이 여기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자로 곰국 같은 거 끓일 때 우리 기름 이렇게 걷어낼 수가 있었죠, 쉽게. 그래서 물보다 가벼워서 물에 뜨는 성질이 기름이어서 정답은 4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번입니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연기를 피운 자가 신고하지 않아서 소방자동차가 출동했습니다. 나 논가봐 논을 태우는 날이어서 논가봐 태울 건데 멀리서 봤을 땐 불 저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불났다라 신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방자동차가 출동하게 되는데 미리 신고를 했더라면 소방차가 알아서 그렇게까지 다급하게 출동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수개 소화약제의 종류를 옳지 않은 것입니다. 수개입니다. 물 숫자를 써요. 그래서 물입니다. 물에 의한 게 아닌 거 골라보자라는 거고, 우리 물 당연히 물이죠. 물이기 때문에 물이고요. 포말은 우리 물 거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화액 소화약제는 일반 소화약제에다 탄산칼륨을 첨가한 것이 탄산칼륨을 첨가해서 우리 일반 소화약제를 좀 강하게 해준 겁니다. 강하게 능력치를 키워줘서 겨울철에 우리 사용을 할 수 있는 걸 강화액 소화약제라고 보면 되시고요. 이산화탄소는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CO2 딱 봐도 분말이죠. 분말이기 때문에 이 친구 신부화제의 적용성이 넘친다라는 거죠. 신부화제는 가연물 내부에서 타는 것까지 분말이기 때문에 잘 들어가서 우리 소화를 해줘서 신부화제도 적용성 넘치고 전기화제에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무조건 중요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특징 꼭 봐주세요. 틀린 건 4번이다 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21번입니다. 분말 소화기 우리 10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년 사용했는데 너무 보관 잘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심사를 받아서 더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내용 연수는 10년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질소와 질소 산화물이 가연물에 왜 될 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질소는 우리 HNO3라고 생겼어요. 딱 봤을 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산소 들어가 있죠. 산소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가연물이 되기가 어렵고, 근데 산소가 들어가 있는데 산소랑 결합한다? 발열 반응을 하진 않아요. 오히려 흡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연물이 되기가 곤란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질소는 그리고 제6류 위험물이고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가연물이 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발열 반응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인화칼슘 같은 친구가 물과 만나서 수산화 칼슘과 그 다음에 포스핀 가스 발생하는 게 이런 거 가연성 가스 발생하면서 발열하는 게 발열 반응이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다음 23번입니다. 피난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목표는 피난층에 대해서 목표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내 목표는 지상으로 탈출입니다. 지상으로 탈출이 내 목표예요. 피난층은. 그래서 지상 1층만을 이 지상 1층만을 피난층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2층으로 나갔는데 그냥 지상에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건축물 형태에 따라서 내가 2층으로 나갔는데 지상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1층만이다 라는 건 옳지 않습니다. 지상이었으면 맞았을 텐데 일단은 틀리고요.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 피난층에 대한 것이어서 정답은 2번임을 보시면 됩니다. 피난층은 우리의 목표는 지상으로 간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임을 기억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규정 방수량과 방수 압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우리 세게 압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스프링클러 설비는 우리 물 뿌려지는 거 볼 때 생각보다 약하게 물이 방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0리터이다. 1분에 80리터 나오는 거고요. 방수 압력은 1, 2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0.1에서 1.2 메가파스칼이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 문제 이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터 세제곱이다 라고 주어져서 우리 물은 리터를 써야 되는데 미터 세제곱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니죠. 정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 무조건 리터 단위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리터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량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었을 때 80은 스프링클러였고 옥내랑 옥외가 있는데 우리 옥외에 설치하는 옥외 소화전에 대해서는 더 넓은 범위까지 방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수량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옥내는 내가 속한 층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약해서 옥내는 130, 옥외는 350이다 라는 거 보시면 돼서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26번입니다. 소방계획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사전 기획으로는 우리 소방계획 수립을 위해서 임시 조직을 구성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막 듣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환경 분석을 해요. 위험 환경 분석은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거고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해 분석이나 평가를 해서 개선할 점 찾아서 대책을 수립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식별하는 거랑 분석이랑 평가해주고 대책 수립하는 3단계가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봐주셔야 합니다. 설계 및 개발은 환경을 바탕으로 소방 계획의 수립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시행 및 유지 관리는 구체적인 소방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최종 승인은 소방서장한테 받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한테 받습니다. 왜 이해관계자한테 받나요?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관계인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관계인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너무 뽀삭하게 잘 알고 있어서 내가 지금 받았던 이 계획이 실제로 내가 이행할 만한지 실제로 적용할 만한지 검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여서 정답은 4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방서장, 좋아요. 소방서장한테 검토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오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전문가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점유하고 있는 사람,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7번입니다. 1차 측은 가압수고요. 2차 측은 대기압으로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감지기가 있다고 하네요. 1차 측에 물 차 있고요. 2차 측에는 공기가 차 있습니다. 근데 감지기까지 있어요. 감지기까지가 있네요. 그러면 남은 건 요거 2개밖에 없죠. 얘는 물 다 차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1차 측에 물 차 있고 2차 측에 공기 채워져 있는 거 맞는데 감지기가 굳이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개는 아니고 그래 여기까지는 봤는데 이제 하나로 줄여줘야 되잖아요. 어떤 또 정보를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모든 헤드에서 살수된다고 합니다. 모든 헤드에서 살수된다. 모든 헤드가 중요한 정답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헤드에서 일제히 살수된다라는 거에서 일제 살수식이고요. 준비 작동식은 개방되어 있는 헤드에 한해서만 물이 방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헤드는 일제히 물이 뿌려지는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다라고 해서 4번이다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이렇게 감지기에다 감지기 시험기를 갖다 대고 감지를 하고 있어요. 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우리 수신기에 화재 신호도 올려야 되고 2층 감지기다라고 한다면 2층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골라보자라고 한다면 감지기 작동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 들어와 있는 걸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수신기에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수신기에서 무조건 확인이 가능해야 되겠죠. 수신기 화재 표시등에 불 들어오는지 몇 층인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은 2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번입니다. 5개 소화전의 설치 기준이고요.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친구는 수평거리랑 호스 구경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저번에 봤던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중요했던 표였죠? 반으로 나눠주고 하나 옥 외에 하나는 옥 내이고 하나는 수평거리이고 하나는 호수 구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옥 외일 때 우리 수평 거리는 40m. 옥 내일 때 우리 수평 거리는 25m가 되고 그 다음에 호수 구경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크로스 해줘서 옥 내 호수 구경 우리 40mm인데 호수릴 때는 내려주죠. 25mm로 돼야 되는 거고 옥 외에 호수 구경은 너 더해줘서 65mm가 됐었다라는 걸로 표를 외워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한다면 나는 옥 외에 대한 게 궁금한 거고 옥 외의 수평거리는 40m 기억은 40m. 그리고 내가 궁금한 호수 구경은 니은은 65mm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 4번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앞에 써드렸던 표는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30번입니다. 우리 위험물과 지정수량 연결이 옳지 않은 거 골라보자 라고 했었고 나 오늘 술 먹고 싶다. 알코올 4조 400L 맞죠? 휘발유는 휘이발유라고 외웠었고요. 중유는 나 중2병 걸렸잖아 라고 해가지고 2000L여야 되는데 400으로 나와서 틀렸고 등유는 등천이라고 외웠었죠. 옳지 않은 건 4번 바로 나왔습니다. 우리 암기법 이용하면은 어렵지 않게 지정수량 외울 수 있구나 라는 거 볼 수가 있죠. 31번입니다. 우리 가스기 수거 설비 중 기존 용기형 각 구성 요소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때 우리 작동 점검 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안전 조치로 옳은 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오작동에 대해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안전 조치는 안전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핀을 체결해야 된다. 안전핀을 빼는 게 아니라 안전핀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안전핀 항상 제일 먼저 해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32번입니다. 우리 방수압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력 제어반의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점검 결과 불량 내용의 순서대로 옳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점검 결과 우리 동력 제어반에서 자동으로 기동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동으로 기동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여서 우리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상 유무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데 불량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33번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는 화재 초기에 발생되는 화재 초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화재 초기에 발생되는 열이나 연기나 불꽃 같은 거를 감지를 해요. 감지를 하고 경보를 발합니다. 경보를 발해서 화재를 초기에 발견해서 진압하거나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화재를 탐지를 하고 내가 경계 경보를 울리는 친구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이다. 이름 그대로 자동적으로 화재를 탐지하는 설비이다라는 걸로 보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번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5층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경보를 해야 하는 층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지하 1층이라는 거고요. 지하 1층에 만약에 불이 났다라고 한다면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지하 1층입니다. 여기가 1층이고요.
나머지 지하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있는 현재 층에서 경보 올려줘야 되는 거고 위로도 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도 하나 더, 왜냐면 뜨겁죠. 바닥 얼마나 뜨겁겠어요. 바닥이 뜨거운 그 위에 층에도 경보 올려주고 나머지 지하층도 만약에 주차장일 경우에는 차 다 나가야 되니까 경보를 더 올려줍니다. 그래서 지상 1층 및 모든 지하층에 경보를 올려줘야 돼서 정답은 4번임을 볼 수가 있네요. 35번입니다. 다음 그림의 밸브를 작동시켰을 때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점검하려고 하는 거 보네요. 이거 밸브 내리면 시험 설비가 되는 건데 우리 방출 표시등 같은 경우는 압력 스위치에 대한 거였죠. 압력 스위치 작동시켰을 때 방출 표시등 볼 수 있는 거여서 틀린 것은 4번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옥내수호등 감시 제어반의 스위치 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동력 제어반 기억 리을에서 점등되는 표시등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시 제어반에서 선택 스위치가 수동이고 주펌프만 기동되어 있고 충화 펌프는 정지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주펌프는 일단 주펌프가 수동으로 기동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는 어떻습니까? 평상시는 자동으로 정지되어 있는데 내가 시험 밸브 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기동한 거니까 동력 제어반에 불 들어와야 되는 거고 주펌프만 기동하고 펌프 기동한다라는 거 표시가 돼야 돼서 기억,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에 있는 이유는 이 친구가 자동에 있는 이유는 전기 잘 흐른다라는 거고요. 기억, 니은, 리을은 우리 2번에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37번입니다.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의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피난구 유도등 여기를 따라서 우리 대피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건데 키가 적당한 사람, 키가 아주 큰 사람도 다 볼 수 있어야 돼서 그 기준이 1.5m 이상이 돼야지 우리 웬만하면 이쪽에 허리 라인에 있는 거 다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시설 3층에 피난기구 설치하고자 할 때 적응성이 없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대에 있고요. 피난기 있고 피난용 트랩 있는데 간이 완강기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줄 이렇게 걸어서 약간 간단한 그 승강기처럼 타고 내려가는 거를 말해요. 근데 그거는 문을 이렇게 창문 같은 걸 열어가지고 간이 완강기 타고 내려가는 건데 뭐 구조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의료시설은 우리 3층 이상부터는 보통 병동에 있는 경우가 많죠. 병동에 있는 경우가 많고 병동에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뭐 좀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병원에서 일했었을 때는 간이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창문을 뚫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자살 같은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창문을 많이 폐쇄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이 완강기가 설치되기가 어려워서 3층에 피난기구를 설치할 때는 적응성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임을 볼 수가 있어요. 병원은 항상 문 같은 거 잘 걸어 잠궈야 되는 거고 특히 야외로 나가는 거나 이제 창문 같은 거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잠금 장치를 해놓습니다. 39번입니다.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등은 웬만하면 2선식 배선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 비상전원이 방전되는 때는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2선식 배선 씁니다. K급 화재입니다. 우리 K급은 주방이라고 했죠. 주방 화재입니다. 주방. 화재이고요. 주방에서는 식용유 같은 거 많이 쓰죠. 식용유, 뭐 기름 많이 쓰기 때문에 동물성도 많이 쓰고 식물성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동식물성 유지를 대해서 적응해야 되겠다. 적응하는 게 아니라 K급 화재는 우리 동식물성 유지에 대해서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여서 주방 화재는 이런 거에 의해서 불이 납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정답은 4번임을 볼 수 있습니다. 41번입니다. 우리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소방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훈련이랑 교육에 관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이 났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 그런 거 이제 훈련 방법이나 대피 방법이나 화재 초기 소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관계인이 소방 안전관리자에게 뭐 어떤 거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서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은 계획서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정답은 3번임을 볼 수 있습니다. 42번입니다. 위험물의 유별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요거는 산가자, 무슨 산, 인자산으로 외웠죠. 산가자, 인자산으로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1류는 산화성 고체, 2류는 가연성 고체, 3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다 라고 봤었고 4류는 인화성 액체이고요. 그 다음에 제5류 위험물은 우리 자연발화성인데 자연발화성, 금수성 물질, 자기 반응성 물질. 6류는 산화성 액체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같은 경우에는 황린, 금수성 물질에는 뭐 이나칼슘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여기 산가자, 인자산 이런 식으로 외울 수가 있었고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맞고 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맞고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인데 갑자기 화살표가 이상하네요. 인화성 액체인데 갑자기 6류 위험물에 있는 산화성 액체를 끌고 왔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43번입니다. 비화재부 원인에 따른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볼 거고요. 비화재부다라는 거는 내가 화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라는 거였죠.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적응성 감지기로 교체를 해주면 되고 담배 연기로 인한 연기 감지기가 5 동작했어요. 이럴 때 흡연구역에 감지기 그냥 아예 제거해버린다? 라는 거는 너무했죠. 내가 담배 이제 편하게 피고 싶기 때문에 감지기 그냥 없애버린다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감지기 제거해주면 안 되고 오히려 환기 설비를 설치를 해줘야 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1번과 3번 정답으로 나왔었던 이력이기 때문에 1번과 3번 무조건 봐주셔야 합니다. 기류, 흐름, 방향, 왜 이격 설치랑 그 다음에 적응성 감지기 교체하는 거 꼭 봐주시면 됩니다. 44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동 심장 충격기 전원을 켤 때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원만 켜는 건데 우리 기계 전원만 켜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제세동 버튼 누를 때 조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건 기억. 2개의 패드 중 1개가 이물질로부터 오염 시 패드 1개만 부착합니까? 안 되죠. 우리 양쪽으로 이렇게 부착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1개만 부착한다면 루카스 같은 게 잘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 리듬 분석 시 환자에게서 즉시 떨어져 루카스는 이렇게 CPR 대신해주는 기계이고요. 자동 심장 AED 같은 거는 1개만 부착하면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꼭 2개 부착해줘야 됩니다. 심장 리듬 분석 시 환자에게서 즉시 떨어져 올바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제세동 버튼 누를 때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좀 떨어져서 제세동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건 디귿, 리을 3번이 됨을 볼 수가 있죠. 다음 45번입니다. 출혈 시 응급처치 중 지혈대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지혈대 착용 시간에 기록을 해줘야 돼요. 지혈대는 지압보다 훨씬 더 세게 묶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 묶고 있으면 괴사를 할 수가 있어서 시간을 기록해줘야 되는 거고요. 지혈대가 풀리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압박보다 압박보다 더 꽉 묶는 거기 때문에 풀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출혈 부위에서 5cm에서 7cm의 하단에 묶는 게 아니라 우리
피가 여기서 흐르고 있는데 하단에 묶는 게 아니라 상단에 묶어줘서 우리 지혈의 효과를 높여줘야 됩니다. 정답은 틀린 거 3번임을 볼 수가 있네요. 46번입니다. 우리 수신기 일부분이고요. 그림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전원에 불 들어와 있고 전압은 정상이고요. 예배 전원 감시 등 불 켜져 있기 때문에 예배 전원을 교체하던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지구 경종에 불 들어와 있어서 눌러져 있어서 스위치 주의등이 켜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수신기 스위치 상태는 정상이다. 정상이면 불이 들어오면 안 되죠. 정상이 아니고요. 예배 전원을 확인해서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 전원 감시 등이 켜져 있기 때문에 수신기 한 열어서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자위 소방 활동과 업무 특성에 대해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소화는 화재 확산 방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제어 및 비상 반출이다 라고 했는데 초기 소화는 우리 화재가 넓게 퍼지는 것을 초기에 진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제어 및 비상 방출은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정답은 1번임을 볼 수가 있고요. 초기 소화에 대해서 정답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기 소화 위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8번입니다. 화상 환자의 이동 전 조치사항으로 옳은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3도 화상은 화상 부위를 흐르는 물로 그냥 식혀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도, 2도, 3도가 있는데 1도 같은 게 가장 약한 화상, 라면 물 같은 거 이제 끓이다가 잘못해서 내 손에 튀었다라는 정도가 되는 거고요. 3도 화상은 그런 거 이제 1도 화상 같은 게 물에 대야지 좀 식히는 건데 3도 화상 아주 깊숙이까지 내가 화상을 입은 거여서 물로 식혀주는 것보다 더한 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부분층 화상으로 수포가 생길 경우 터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터뜨리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압니다. 수포가 생길 때 굉장히 터뜨리고 싶은 그 강한 욕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터뜨리고 싶지만 꼭 참으시고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환자의 옷까지 피부 조직이 붙어 있습니다. 이때는 옷을 잘라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막 건들면 안 돼. 내 피부랑 같이 붙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옷을 잘라내면 안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49번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점검 시 5층의 선로 단선을 확인하는 순서로 옳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5층에 대해서 잘 선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도통시험 버튼 딱 누르고 5층 딱 눌렀을 때 도통시험 결과가 정상인지 단선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통시험 버튼을 누르고 5층 회로시험 버튼을 눌러서 정상인지 단선됐는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50번입니다. 가스기 소화절비 중 소화약제 방출 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도록 할 텐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역 방출 방식, 국소 방출 방식, 호스릴 방식이 있는데 부분이에요. 전역이랑 부분이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죠. 사각지대는 소화가 안 돼서 다른 곳으로 화재가 옮겨 붙을 수가 있어서 부분 방출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도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파악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형 문제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